올해 상반기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매매보다 증여가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강남 3구의 증여 건수가 지난해보다 20%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증여에 관해서 한번 같이 세법도 살펴보시죠.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입니다.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 파는 것보다 차라리 물려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증여가 늘어나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네. 이제 먼저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이제 정부가 집을 사고 파는 걸 이걸 이제 어렵게 하는 규제들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싶어도 쉽게 팔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집을 계속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다면은 나중에 이제 집값이 올라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이전에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금 때문에 미리 증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부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집값을 좀 더 꼼꼼하게 이제 평가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예전처럼 뭐 집값을 낮은 가격으로 증여했다라고 신고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서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증여는 주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할 때라든지 아니면 세금 제도가 바뀌기 전에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매길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죠? 부동산 가격도 뭐에 공시지가 있고 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이제 증여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 가격은요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시가라는 거는 이제 그 집이 이제 시장에서 사고 팔릴 수 있는 진짜 가격을 말을 하는 건데요. 이제 만약에 시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뭐 신고된 가격이 실제로 시장 가격보다도 너무 낮다고 판단이 된다거나 이럴 때는 시가 인정액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요. 감정평가사 같은 이런 전문가가 나서서 그 집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말을 합니다. 이제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낮은 금액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가를 더 꼼꼼하게 매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낮은 가격으로 증여를 했다라고 신고를 해서 세금을 줄이는 이런 편법들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시가라는 게 잘 거래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 이게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네. 감정평가까지 받게 된다. 네. 그러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어떤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떼게 됩니까? 네, 이제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면은 증여세라는 걸 내게 되는데요. 이 증여세는 이제 집을 받는 사람, 수증자가 내게 됩니다. 받는 사람. 네, 집을 주는 사람을 이제 증여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직접 내는 게 아닌데요. 이제 세금은 이제 받은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이제 구조이고요. 네. 가장 적게는 10%서부터 많게는 50%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세금은 집을 받은 금액이라든지 누구에게 받았는지에게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주고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 증여재산 공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주고받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증여세율은 10에서 50%까지.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 중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부터 좀 알려주세요. 예,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될 때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이제 공제되는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자녀 나이가 만 19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게 되고요. 자녀 나이가 만 19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30살 아들에게 9천만 원을 줬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을 합니다. 네. 뭐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이제 공제 한도를 넘지 않게 돼서 증여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신고하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기록으로 남겨놓고요. 예, 추후에 자녀의 자금 소명을 할 때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는데 그래도 신고는 해놔야 네. 안전하다라는 맞습니다.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나눠서 증여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집인데 50대 50 두 명에게 지분으로 나눠서 증여한다. 네. 이럴 땐 그럼 증여세는 어떻게 돼요? 네, 이제 50대 50으로 반씩 나눠서 증여를 하게 되면 5억짜리 집은 각각 2억 5천씩 지분을 받은 걸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녀 한 명당 조금 전 말씀드렸던 5천만 원, 성인이라면 5천만 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는 증여세가 약 1인당 3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될 건데요. 이제 다만 이제 이후에 집을 판다거나 이걸 전세로 놓거나 이렇게 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데에서 서로 동의를 해야 하고요. 그렇죠. 또 형제가 지분을 정리하자라고 한다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예시로 이제 아버지가 5억 아파트를 자녀 둘에게 주는 반반 공동 명의로 주는 게 아니라 자녀 한 명과 그 배우자 예를 들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반씩 증여를 했다고 한다면은 아들이 받을 때는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해서 5천만 원을 공제받아서 2억 5천에서 5천만 원 뺀 2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율 조금 전처럼 3천만 원만 증여세를 부담하는데 이제 며느리, 사위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기타 친족이라고 해서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돼요. 그래서 2억 4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율을 계산하면 뭐 며느리나 사위가 받을 때는 3,8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을 해서 조금 전에 자녀 둘에게 주는 것보다 약 800만 원의 증여세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는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 하나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뭐 아버지 어머니를 건너뛰고 네. 손자 손녀에게 뭔가를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제 손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요, 보통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바로 다음 세대에게 줬다가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자녀에게 손자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단계적인 증여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조부모에서 바로 손주에게 넘어가는 증여가 된다면 증여세를 2번을 낼 거를 한 번만 내게 되는 거겠죠. 이런 방법으로 세금을 증여세를 좀 줄일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는요.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를 한다고 해서 할증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 30% 할증과세가 발생을 하고요. 뭐 20억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40%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추가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손자녀가 이제 이런 재산을 받았을 때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 뭐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소득이 없는 학생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대신해서 증여세까지도 납부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대신 내준 증여세에도 또 다시 한 번 더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하. 이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그 세금 대신 내준 거에도 증여세가 물린다. 예, 맞습니다. 부부끼리도 증여가 되죠. 근데 이것도 그 한도가 좀 달라요. 네, 부부끼리도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단 이제 10년 동안 6억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오게 됩니다. 10년에 6억.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5억 원을 줬다고 한다면은 네. 6억까지 한도 아니니까는 증여세가 없는데 이제 하지만 10억을 줬다고 하면 6억을 초과한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서로가 줄 때 각각 계산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남편이 아내에게 줄 때 6억,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줄 때 다시 6억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현주 님이 질문 주셨는데 자녀한테 증여하는 게 왜 10년당 2천만 원이라고 우리 흔히 알고 있잖아요. 성인한테는 네, 5천만 원. 맞습니다. 만 18세에 증여를 2천만 원 하고 네, 바로 네. 만 20세가 됐을 때 네.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이제 추가로 증여를 해가지고 5천만 원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 해서 성인. 예, 성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만 18세에서 2천만 원을 주고요. 뭐 이 자녀가 이제 만 20세가 돼서 성인이 성인이 됐을 된 때. 다음에 이제 추가로 3천만 원을 줘서 5천만 원이 됐다고 그러면은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총 5천은 합쳐서 맞습니다. 합산이에요. 네. 또 증여받은 집이 있는데 이걸 너무 빨리 팔아도 문제가 된다고요? 맞아요. 증여받은 집을 너무 빨리 팔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을 엄청나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월 가세라는 특별한 세금 규칙 때문인 건데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이제 아주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집을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양도세라는 거는 이 세금은요. 원래는 내가 집을 받은 금액 또는 취득한 가격 이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2월 가세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을 증여해준 부모님이 그 집을 처음 샀던 아주 옛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익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1억 원에 산 집이 9억 원이 되었을 때 이걸 자녀에게 증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자녀가 이 9억 원에 받은 거를 10억 원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네네. 2월 가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녀는 9억 원에 받아서 10억 원에 팔았으니 1억을 번 걸로 계산을 해서 세금을 한 2천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증여를 받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팔았기 때문에 2월 가세가 적용이 된다면 아버지가 샀었던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계산을 하게 됩니다. 10년 이내에 팔았다면 맞아요. 그래서 자녀는 무려 1억 7천만 원이나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내요? 네, 맞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사람이요. 네. 이 규칙은 이제 가족 간의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가지고 집 명의를 이제 편법으로
바꾸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덜 내려고 맞아요. 편법 증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집은 되도록 10년이 지나서 파는 걸 이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여받은 집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도 차액이 얼마였는지까지 신경을 하시면. 써서 그게 커 보인다면 증여받고 10년 지나서 파는 게 안전하다. 맞습니다. 또 하나 전세가 있거나 아니면 대출이 있는 집을 증여받을 때도 있잖아요. 네. 이때는 좀 증여세가 달라집니까? 네, 이제 이때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부담부 증여라는 겁니다. 이제 부담부 증여라는 거는요. 조건이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재산을 줄 때 이걸 갚아야 할 빚까지도 함께 넘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짜리 건물을 증여를 해주는데 이 건물에는 뭐 근저당이 은행 대출 3억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면서 아들아 이 10억짜리 건물 너한테 줄 테니 이 건물에 있는 빚 3억 원 너가 갚아라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서 증여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10억짜리 건물을 주게 되면 부담부 증여를 안 하게 된다면 네. 10억 전체가 증여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담부 증여 3억을 이제 빚을 갚는 걸로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은 세법에서는요. 이 10억 중에서 3억만큼은 아들에게 판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고요. 나머지 7억에 대해서만 이제 준 걸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증여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요. 점점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금이 더 많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에 전세나 대출이 얼마 끼어 있는지까지 파악을 해서 네. 아예 증여세 신고할 때 네. 부담부 증여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신고를. 예. 일부는 증여세로 신고를 하고요. 네. 일부는 이제 양도세로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가끔 부동산 거래할 때 보면 네.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된 실거래가가 찍히는 경우 있거든요. 네. 이거 부모가 자녀한테 사실상 싸게 매각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이거 국세청에서 다 보고 있겠죠? 맞아요. 네. 너무 싸게 사게 되면은 세무서에서 봤을 때는 이거 증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원래 집값이 5억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팔 때 1억 원에 판다? 세무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4억 원만큼 이건 증여를 한 거 아니야? 실제로 1억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실제로 판 게 1억 원에 판 게 아니라 5억 중에 나머지 4억은 증여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본다. 라고 해서 그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집 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낮을 경우에는 별로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네. 뭐한 10억 이상 되는 집에서 예. 갑자기 2억이 낮은 매물이 거래가 됐다. 이거 뭐죠? 그럼 그거 직거래예요. 네. 근데 알고 보면 사실상의 증여였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크게 금액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정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증여세법에서는 이렇게 정해놨어요. 시가의 30%를 더 싸게 판다거나 아니면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은 싸게 팔면은 증여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10억짜리 집을 네, 7억 이하로 팔게 되면 증여로 본다. 문제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계산하기 쉽게 집 시세가 5억이라고 보면은 네. 이제 자식에게 3억 원에 판다라고 하면은 차익이 2억 원이죠. 40%입니다. 40% 싸게 팔았어? 30% 넘었네. 이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식에게 4억 원에 판다. 그럼 차익은 1억 정도이기 때문에 요건 20%만 싸게 판 거거든요. 그럼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팔면은 문제가 없이 끝이냐? 아니에요. 이렇게 집을 사고 팔 때는요. 증여세 문제가 아니라 또 나오는 게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팔았으니까 네. 양도세가 나올 테고요. 그리고 또 자녀는 집을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세. 취득세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양도세와 취득세에서는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증여세처럼 30%까지 봐주는 게 아니라요. 훨씬 더 엄격하게 5%까지만 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집의 시가가 5억이라고 했으니까 5억 원에서 5%를 뺀 4억 7,500만 원보다 싸게 팔면은요. 양도세랑 취득세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같은 이런 특수관계자 사이에서는요. 시가로 사고 팔아야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요. 네, 복잡하죠. 이게 증여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매매로 하더라도 네. 30% 이상 쌀 경우에는 이게 국세청 레이더에 포착이 되고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양도세 취득세도 감안을 해야 하고 네, 양도세 취득세는 5%까지만 봐주고요. 어허, 많이 배웠습니다.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